이분은 첫 발령지가 제주도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돈을 아주 주저하지 않고 꿔줬다고 그래요. 31년 만에 이 돈을 저한테 맡기면서 갚아달라고 그랬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러 8명의 병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서 엄마한테 보냈듯이 저도 이 4분 꼭 찾아서 이 달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달러로 꼭 갖고 싶어요. 그 20년 동안 모은 달러니까 달러 그 돈이 20년 전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감동 받으실 거예요. 이제 상반기가 끝났고 하반기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주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1945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2차 세계대전이죠. 라이언 일병이 4형제인데 3형제가 거의 동시에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지막 막내 라이언만은 꼭 살려달라고 장군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읽고 밀러 대위한테, 톰 행크스죠. 밀러 대위한테 8명 군인한테 사명을 띄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라이언 일병을 살려오라고. 그래서 정말로 8명이 결국은 마지막에 다 죽지만은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50년 만에 밀러데이 묘지를 찾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끝나죠. 아주 리얼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걸로 신들러 리스트하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죠. 저는 한 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전쟁 씬도 대단하지만은 그 라이언 일병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의 군인이 목숨을 결국은 다 잃죠. 제가 이번 6월 달에 LA 되살림 USA 피정집 이성효 리노 주교님이 방문하신다고 해서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뭐 주일날 이렇게 교우들하고 미사를 하는데 오렌지 교구의 토마스 성당에서 미사 강론을 했어요. 미사 강론을 했는데 미사 끝나고 교우들이 사진 찍자고 그래갖고 또 미국의 교우들이 얼마나 한국 신부, 그거 다 미국 신부들이라 한국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주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정말로 애절하게 아주 자그만데 아주 예쁘고 곱게 생긴 할머니 한 분이 저를 꼭 만나야 된다고. 근데 그 눈빛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애절한 눈빛으로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우들도 많고 그래서 어디 고해성사를 꼭 봐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일실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제일실로 모시고 들어갔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못 듣고 할머니가 편지를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편지를 넣어주셨는데 편지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할머니인데 85살 되셨어요. 이 마가렛이라고 85살 됐는데 저에게 편지를 했는데 처음엔 편지가 안 닿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내가 토마스 성당에 강의 간다는 얘기를 듣고 손수 짠 수세미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 편지를 넣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쓰셨어요. 어려서는 친구 따라 장로교회를 다녔고 43살에 개종해서 가톨릭 신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말로 애절하게 이 고해성사를 보고 제가 묵주기도 5단 하라고 그러니까 그 묵주기도 5단 갖고는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묵주기도 5단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제 강론을 들으면서 많이 울고 깨닫고 뉘우치고 확신이 들었대요. 할머니가 85살인데 밑받
아침도 하나도 안 틀리셨어. 제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꼭 저를 만나보고 고해성사를 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제가 되게 전화를 안 받죠. 그래서 연결이 안 되고 청국장 바로 봉지에 적혀 있는 메일로 들어가서 연결을 시도를 했고 또 한 번 편지를 적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7월 달부터 작년 7월 달부터 저를 찾았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저하고 만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노인 아파트에 20년째 살고 있는데 밤새 안녕이란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조심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이 할머니는 애너하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꼭 봐야 되겠다고. 근데 이 고해성사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기가 막혀요. 할머니는 1993년 미국에 입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1년 전에 미국에 입국한 거죠. 남편은 79년에 불법 체류로 입국을 했고 친구 남편한테 사기를 당해서 14년째 헤어져서 살았고 67년생 된 딸, 71년생 된 아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도 사기를 3번이나 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서울 역곡 있죠. 주공아파트를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비자가 안 나와갖고 캐나다로 경유를 해서 들어가는데 아마 여행 경비, 비행기 값 4명한테 돈을 빌렸던 모양이에요.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말도 안 하고 캐나다로 그야말로 달아난 거죠. 또 이제 이 돈을 갚아서 이 할머니는 갚으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미국에서는 일하지 말라고 일을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돈을 갚으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놓친 거죠. 남편은 66세 2003년에 간경화로 돌아가셨고 노인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고 면허증 1년 만에 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효자였다고 그래요.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아들이 너무 효자라 아들한테 감명받은 아버지는 82년도 천주교로 63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토마스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이제 63세에 연금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네 분한테, 꾼돈 네 분한테 계속 마음에 빚이 있는 거야. 제가 굳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요즘 돈 떼먹고 의지적으로 사기 쳐먹는 사람도 많은데 20년 동안 연금을 모았다고 그래요. 저한테 봉투를 줬는데 그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을 갚으려고 그땐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때 우리 형님이 대기업에 다녔는데 월급이 50만 원, 60만 원이었으니까 아주 큰 돈이었죠. 31년 전에는. 어쨌거나 하여튼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돈을 다 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2024년 6월 16일 날 저를 찾아와서 신부님이라면 꼭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근데 이게 아침에도 지금 내가 다 전화기를 돌렸는데 다 전화가 없는 전화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1년 전이니까 전화도 바뀌었을 거고 스마트폰도 몇 번 바뀌었을 거고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선우 엄마까지만 아는 거예요. 역곡 주공아파트라고 그러는데 선우 엄마한테 요 돈은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말하려고 그래요. 100만 원. 은경이 엄마 역곡 주공아파트 3층 200만 원. 여기 서울 구로구 성공의 오류동 성당을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여기는 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강의 끝나고 내려와서 한번 더 전화를 해보려고 그래요. 1999년경 남편이 한국타이어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또 여기는 이름이 이제 정확해요.
첫 번째 엄마는 선우 엄마, 둘째 엄마는 은경이 엄마인데 세 번째 400만 원 꾼 분인데 박재금, 남편은 최순도 같아요. 1990년경 보증보험에 다니셨다고 그래요. 여기는 아들 이름까지 알아요. 아들이 근욱, 강욱, 안산시 성포동 592번지 성경아파트에 사셨다고 그래요. 성경아파트. 그리고 이제 강유, 요 제일 어려워요. 강유 외할머니라고 그러니까 강유는 손자 같아요. 손주죠. 손주. 이분한테 400만 원을 꽂다고 그래요. 이분은 첫 발령지가 제주도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돈을 아주 주저하지 않고 꿔줬다고 그래요. 31년 만에 이 돈을 저한테 맡기면서 갚아달라고 그랬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러 8명의 병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서 엄마한테 보냈듯이 저도 이 4분 꼭 찾아서 이 달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달러로 꼭 갖고 싶어요. 그 20년 동안 모은 달러니까 달러 그 돈이 20년 전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감동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짐을 고해성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가 이름은 마가렛까지만 하고 이름은 이분들이 분명히 알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간 67년생, 71년생 딸, 아들, 남편은 그보다 14년 전에 미국으로 들어갔고 14년 만에 비자를 받아서 비자가 없어서 캐나다로 들어갔다가 거기도 불법 체류가 됐고 결국은 이제 영주권 다 받았죠. 이 할머니의 소원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엄마, 이은경 엄마, 박재금, 남편은 최순도, 순로 같기도 하고 도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들은 근욱, 강욱, 안산에 사셨고 이분들은 위에 두 분은 역곡 아파트 같아요. 강유 외할머니는 아마도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죠. 자기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손주라도 있다면 우리 생태마을로 033-333국에 8066으로 꼭 전화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은 에코 8066 네이버닷컴 제가 여기 생태마을에 모셔다가 아주 10살 어리고 한 분은 거의 동년배고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이었다니까 선우 엄마, 은경이 엄마는 우리 마가렛보다 10살 어리다고 그래요. 박재금은 아마 거의 나이가 같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유 외할머니는 뭐 살아있다면 너무너무 좋지만은 여기 이 거동이 불편하면은 제가라도 직접 잠비아 갔다가 와서 직접 찾아뵙고 그 이 마가렛의 정성 어린 이 마음 이걸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프로젝트로 제가 합니다. 만약에 못 찾을 경우는 이 마가렛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잠비아의 아이들 우물 이 4분의 이름으로 파달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매듭을 짓고 왔습니다. 한 분이라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얘기 많이 하셔갖고 꼭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벌떼 같은 다벌사이버 교우들이 큰 활동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4분은 내가 찾으면은 우리 생태마을에서 만든 김장김치도 보내주고 청국장가루도 보내주고 이 마가렛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헤아렸기 때문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분 4분이 다 한마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돈을 꿔줬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래서 꼭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마을 033-333국에 8066 그리고 에코 8066 네이버닷컴 댓글로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이거 실시간에 제가 할 겁니다. 큰 사명을 띄고 왔어요. 이번 미국 방문에서는
늘 제가 깨닫지만은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요건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너무 찾고 싶은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40살 된 아가씨였는데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다 까먹어갖고. 근데 그 아가씨가 저에게 타준 커피가 너무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LA 가서, 그 아가씨는 한국에 있는데 LA 가서 만났어요. 그 이모를 만나갖고 전화번호도 따고 아가씨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가을에 꼭 저를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 기적이죠. 한국에서도 못 찾았는데 미국 가서 찾았으니까 매일매일이 은총이고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우리 다볼교우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자랑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촛불 우리 시위 때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도 큰 폭동 사건 없이, 심지어 데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쓰레기까지 전부 가져가는 이런 시민의식은 요즘 이상한 나라라는 그 유튜브,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사재기도 안 하고 국가에서 통제도 안 하는데 알아서 자가격리도 잘하고, 정말 그리고 그 의료진에 대한 칭찬, 이게 참 대단합니다. 의료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빈부격차와 신분격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불안 지역이 많습니다. 미국은 다운타운, 미드타운, 업타운 그럽니다. 다운타운은 시내 한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 가장 거지가 많은 데가 다운타운이에요. 그리고 할렘가 같은 경우는 정말 밤에 길 하나 잘못 들었으면 큰일 나는 경우도 있죠. 업타운이라고는 정말 잘 사는 동네. 우리 한인들이 많이 성공들 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그런 데는 좀 안전하죠. 질서도 잘 잡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참 만인 만색이라고, 백인 백색이라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 인종, 그런 환경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부자한테는 안 가고 가난한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체 대륙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죠. 이탈리아가 중국 우한 사람들이 죽은 숫자를 뛰어넘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거는 정말 의문이 많이 가는 숫자입니다. 3,248명 정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지금 4,032명이 죽었어요. 거의 1,000명이 더 죽었죠.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는 아직도 바이러스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인지가 아직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5,000명 사망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봐야죠. 스페인도 벌써 1,093명이 죽었고, 이란은 1,433명이나 죽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란이 이 정도면은 그 주변에 이라크, 여러 나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지금 그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제일 걱정인 게 아프리카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정말 몸 담고 있는 신부로서 이 아프리카는 검진 키트가 없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아프리카에 지금 전 아프리카에 중국 사람들이 다 퍼져 있어요. 제가 다니는 잠비아만 하더라도 우리 무프리라의 광산 마임이라고 그러는데 광산이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다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지금 아프리카가 다 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가 아직 그 위험, 물론 뭐 검진 키트도 없지만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죽어는 가는데 죽기는 많이 죽는데 말라리아하고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뭐 열도 나고 고열에다가 기침 나고 그러면서 죽긴 죽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건지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건지 지금 헷갈린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 이제 어쨌든 기적같이 오늘 무프리라 우리 카사리아 에코시티에 도착을 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이카 자원봉사단들은 다 지금 한국으로 불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부님은 다 불러들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갔어요. 정말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곳에서 선교사는 선교 지역의 주민들, 그 원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해야 된다고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 공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청합니다. 기도 중에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벌써 249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확진자가 6,000명이,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8,500명 확진이 됐는데 미국은 단 하루에 6,000명이라는 놀라운 확진자 숫자가 나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도 중국 못지않은 숫자가 감염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 임하는 자세예요.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계속 이미 미국에 퍼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대통령이 감지하지 못한 것이 지금 이런 엄청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제를 잘하는 나라는 역시 독일인 것 같아요. 독일은 확진자가 19,848명,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8,500명인데 거의 2만 명이 다가가는데 사망 숫자는 68명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8,652명인데 9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많은 통계가 쏟아져 나오는데 몇몇 학자들은 이 상황이 1년 내지 2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을 합니다. 저 역시 적어도 6개월, 1년은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통제가 된다 하더라도 옆에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 유럽에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감염자 확진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안전하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늘 환경 강의 때 이야기를 하죠. 북극이 무너지면은 우리도 무너진다. 남극이 무너지면은 우리도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 니네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바이러스가 그 전체의 문제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단단히 마음 먹고 대처해야 됩니다. 일단 사람이 10명 이상 모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10명 이상 모이는 공간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보호장치도 없는 상태의 모임은 슈퍼 전파자, 다시 말해 조그만 교회 하나가 도시 전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 강의를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요. 또 실질적으로 저는 목사님들하고 많이 친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에 가서도 제가 그야말로 설교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은 성당이 커요. 그래갖고 또 우리 교우들은 서로 떨어져 앉는 습성이 있는데, 개신교 제가 이렇게 강의 가보면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조그만 그 공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일날 예배하는 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게 한두 개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면 막 몇만 개, 몇십만 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런다는 거는 앞을 보고 한다고 해도 옆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내일 이제 주일 강론 때도 미리 이 말을 해놨지만은, 지금 내일 예배에 30%의 개신교 신자들이 예배를 한다고 그래요. 1000만 명이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300만 명이 예배를 하면은 이거 질본에서 통제 못합니다. 정부에서도 통제 못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예배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예배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배는 집에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 교회, 가톨릭 교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아니죠. 사실은 우리 가톨릭계에서 모시는 성인이긴 하지만 이집트 오르토독스라고 정통교회, 이 안토니오 성인이 있는데 251년에 이집트에 태어나셔갖고 20살 때 하느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37만 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땅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리고 혼자서 44년 동안 은수 생활을 합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사도 바오로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노동의 삶을 기꺼이 살았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님들, 저는 매일 강의 준비를 하면서 소름 돋는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원고를 준비하고 안토니오 성인 이야기를 읽고 또 원고를 막 쓰는 중에 온몸이 소름이 돋는 통화를 했습니다. 87세 되신 수사님이신데 잠비아에 써달라고 800만 원을 저한테 한 달 전에 돈을 보내셨답니다. 이 800만 원은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 있잖아요. 국가에서 조금 나오는 연금 있잖아요. 뭐 15만 원, 20만 원, 요즘은 조금 올라갔고 한 30만 원 정도 노령 기초연금 나오죠. 그거를 계속 모으셔갖고 그 돈 전부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수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젊은 수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87세 되신 우리 수사님께서 그 800만 원을 저한테 황 신부한테 보내주면서 내가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고. 그런데 오늘 그 젊은 수사님 말씀이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셨대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셨대요. 그리고 나이 드셨고는 수도원의 쓰레기통을 다 당신이 수거하고 청소하고 그러셨다고 그럽니다. 제가 수사님이 제가 참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제 사진을 찍으셔갖고 그것을 스크랩을 해갖고 벽에다 붙이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셨대요. 늘. 그래갖고 저한테 돈을 보내주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고, 우리 황 신부가 잘 이걸 쓸 것 같다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보내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다리가 붓고 치매기가 오시고 지금은 뇌에 피가 고여서 지금은 아무하고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통화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수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혼수 상태에 계시다고 그럽니다. 수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저한테 800만 원을 보내준 거는 저는 8억이 아니라 80억보다도 더 귀한 봉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표징이라고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달 전에 김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 한 분이 1,000만 원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생태마을로 돈 1,000만 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은행 직원이 그러더래요. 할머니 이거 보이시피싱이라고 돈 못 보내준다고. 그래갖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못 보냈대요. 그 생활수급 할머니가 1,000만 원을 보내니까 은행에서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를 해갖고 황 신부님한테 돈을 보내고 싶은데 은행에서 송금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랬대요. 할머니 김천에 사는 할머니인데 할머니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큰 돈을 어떻게 보내시느냐고. 그냥 신부님이 할머니 좀 맛있는 거 사 먹고 편안하게 쓰시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 생애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일, 하느님 영광을 위하는 일, 가난한 일을 위해서 내가 봉헌하고 싶은데 왜 그걸 말리느냐고. 그렇게 애원을 하더래요. 돈 좀 보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그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연락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 바이러스가 진정되면은 제가 직접 찾아뵌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소식을 전했더니 할머니께서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가슴 미어지게 하고 벅차오르게 만드는 기부자들 때문이라도 저는 정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성서 말씀을 거의 100%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줘라. 너희들이 대로 주면은 말로 차고 넘치도록 내가 돌려주겠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노숙자 도시락 주는데 돈을 1,000만 원을 보내고 또 어디 공동체에 5천만 원을 보내고 많은 분들이 신부님 그렇게 큰 돈을 기부를 하느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것보다도 100배, 1000배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앞으로도 주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토니오 성인 얘기하다가 조금 우리 수사님 오늘 얘기가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혼자서 성서 읽고 기도하고 혼자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집트 그곳에 가봤어요. 우리 안토니오 너무너무 이 안토니오 성인의 삶이 기가 막힌 거예요. 250년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년, 예수님께서 한 30년경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리고 베드로 바오로가 한 63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요한 사도가 한 90년까지,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루카 사도가 쓴 것들이 이집트까지 다 갔던 거예요. 그 복음이 거기까지 전해진 거죠. 그래서 이 안토니오 성인이 그렇게 성서를 즐겨 읽고 동굴, 제가 그 산 꼭대기인데 굉장히 높아요. 그 동굴에 가보니까 거기서 한 5년을 오로지 대취하자 하루에 한 알씩만 먹고 그렇게 수도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또 안토니오 성인께서 수도원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 성인이 머무르는 데는 문이 없었어요. 문이 없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위에서 도르래로 음식을 내려줬어요.
이렇게 사방에 막혀 있어갖고 문이 없이 그럼 그걸 받아 드시고 또 도로로 음식을 올라가고 그렇게 혼자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왜 안토니오 성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굳이 교회 가갖고 예배를 하고 그런다고 하느님을 물론 그렇게 또 하느님을 찬양하고 만날 수 있지만 집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느님 기도하고 하느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힘든 분들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십자가의 무게도 느껴보시고 한 1.4km 정도 예수님이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셨죠. 살을 파고드는 채찍질도 느껴보시고 가만 머물러 보시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실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모이면은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해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지금 4월 지금 12일, 16일까지 미사 중단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또 불교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물론 한 70%의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30%가 적은 인원이 아니라서 그럽니다. 300만 명 이거 컨트롤할 수 없어요. 제어할 수 없어요.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더 행복한 나라, 하느님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면은 집에서 하느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위대해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3가지 잘하는 일이 있어요. 첫째, 스스로 자가격리하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정말 바깥에 우리 오늘 박신우님께서 어머니가 좀 건강이 안 좋으셔갖고 이제 며칠 어머니하고 있다가 들어오셨는데 서울에 차가 하나도 없대요. 우리는 뭐 안 나가봤으니까 뭐 바깥에 안 나가보고 있으니까 차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도 없대요. 그 정말 잘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재기 안 하는 모습이에요. 뭐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너무너무 감동적인 모습이죠. 여긴 탄탄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믿음도 있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사재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이상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재기 안 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제가 정말 감동받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방어하려고 안 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이에요. 총. 도대체 총 살 생각을 안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죠. 총 안 사니까. 여러분들 총 살 생각 하고 계세요? 없으시죠?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난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요. 총 안 사갖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 강의 참 많이 다녔는데 우리 교민들 많이 만났는데 정말 깜짝 놀래. 총을 참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슈퍼하면서 특별히 또 리꺼라고 술 파는 그런 분들 총 맞은 얘기 들어보면은 참 미국이 기회의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참 위험한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은 이건 진짜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나라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데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 기사님 마스크 벗기고 경찰에 침 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정신 나간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꼭 맑은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도 성숙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저절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보다는 성숙한 분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지금 저는 구질구질하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들고 다닌다는 이야기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기에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으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본당 신부를 2번 했습니다. 제가
얼굴은 이렇게 젊어 보여도, 지금 빈님이 오시는 거지? 예, 빈님이 오십니다. 제가 이렇게 바깥에 이게 천정인데 유리 하늘입니다. 비가 오시면은 참 아름다워요. 여기 앉아갖고 이렇게 비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또 이렇게 봄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저는 신부가 좀 빨리 됐어요. 28살에 됐어요. 그래서 31살에 3,000명 본당 신부를 평택 비전동 초대 본당 신부를 5년, 또 36살에 경기도 광주 능평성당 초대 본당 신부 5년을 했습니다. 특별히 능평성당은 신축까지 하고 봉헌식까지 했습니다. 제가 초대 본당 신부를 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성당에서 성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물건을 판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능평성당에 부임해 갔을 때 우리 착한 교우들이 신축금 모은다고 떡을 만들어 분당 요한성당에 가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간 다음 날부터 물건 팔러 분당 요한성당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모든 본당이 물건을 팔아 되면은 정신없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본당 신부할 때는 성당에서 물건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생태마을에서 일을 합니다. 본당 운영과 생태마을 운영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본당은 교우들이 헌금도 하고 교무금도 냅니다. 그걸로 본당이 운영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교무금 할 사람도 없고 헌금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큰 건물 유지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름이 생태마을입니다. 생태마을에서 농사 짓고 장 만들고 농산물 팔지 않으면 누가 생태마을 운영하라고 저에게 한 달에 2억씩 주겠습니까? 가끔 댓글과 생태마을로 편지해서 신부 장사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주보 성인은 베네딕토 성인입니다. 그분의 최고 가르침은 오라 앳 라보랍니다. 기도하고 일하라는 뜻입니다. 노동은 인간의 기본 의무입니다. 이제는 제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입장이 저는 됐습니다. 누구 하나 이 큰 생태마을, 제가 또 환경운동한다고 한 달에 따박따박 2억씩 대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또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든지 제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입장인데 그거야말로 구질구질하게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누가 구질구질하게 신부가 장 들고 다닌다고 비아냥거려도 하나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보다도 더한 소리를 듣고도 먹고 살아보겠다고,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이를 악물고 참고 살아갑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저는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정말로 바다에서 또 용광로하고 또 나무하고 정말 씨름하는 그런 전문적인 정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극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 보면은 존경스럽고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제가 만약 노동하지 않고 이 성당 저 성당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구질구질한 것입니다. 우리 생태마을 40명 직원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려서 일을 합니다. 저는 그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에 100개 댓글이 올라오면은 저 욕하는 댓글은 한 10개 정도 됩니다. 90개는 저한테 용기를 주는 글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나하고 저하고 마음을 합하겠다는 글입니다. 비님이 또 내리시다가 지금 또 끝쳤습니다. 저는 참 이 자연 안에서 사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내가 농담 삼아 난 여기서 1년 동안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난 안 나갈 수 있다. 난 여기 너무너무 좋다. 사계절 아침 저녁 밤 또 새벽에 보름달들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깐 요것 좀 비춰봐요.
예쁘죠? 요 등은 우리 글라라라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글라라는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한 86대나 늘 말씀드리지만 제 친구들 나이가 대개 81, 82, 제일 나이 많은 친구 93살이에요. 우리 글라라가 1월 1일인가 2일 날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잠비아의 농업대학 세우라고 100억 봉헌한 친구죠. 이렇게 예쁜 선물들을 가끔 줘요. 돈 100억도 좋은데 요런 아주 정말 사랑스러운 선물을 받을 때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소리만 듣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가끔은 정말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개념치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저의 우리 또 생태마을의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아프리카 잠비아, 인도,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에 초등학교는 한 4-5개 정도 세운 것 같아요. 중학교는 2개 정도 세우고, 고등학교 지금 하나 세웠고, 간호대학 하나 세웠고, 아프리카 대륙을 위한 신학교도 지어주고, 우물도 지금 한 13개 정도 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자랑스럽고 제가 하는 일이 참 좋습니다. 댓글 중에 아주 저한테 아주 기쁨을 준, 어제도 이분 소개를 잠깐 했는데 이분 댓글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아이디가 H은밀한 지성소 3월 20일 날 동영상 댓글입니다. 진즉 알려드린다 차일필. 울 남편이 완전히 뭐 이제 인터넷 세대인 것 같아요. 울 남편이 청국장 가루 약 6, 7개월 먹었지요. 원래 가족력 당뇨도 있고요. 그런데 당 수치도 떨어지고 정말 변비 때문에 힘들어 했죠. 요즘 대변이 넘넘 시원하게 황금빛 이제 몸이 인지하나 봅니다. 우리는 한 봉 남을 때 1kg 2봉씩 미리 주문합니다. 끓여 먹은 청국장은 더 예술이에요. 무슨 약이나 보조식품도 6개월은 지나야 결과가 나옴을 알기에 열심히 아침, 저녁 먹습니다. 요즘같이 신종 바이러스도 절대 오지 않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신부님, 생태마을 청국장 만들어주신 형제,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제가 자부심이 생겨요. 그리고 또 더 열심히 해서 제 소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면역력이 강해갖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안 죽는 걸로는 독이라고 거의 같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우리 생태마을의 청국장 가루가 한몫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요즘 청국장 가루를 부쩍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청국장 가루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었어요. 이제 오늘 드디어 변비가 끝났어요. 아주 기분 좋게 저도 이제 화장실 갔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지난주부터 열심히 먹었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먹을 것입니다. 이 맛의 청국장 가루 만들어 판매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태마을로 주문 많이 하셔서 드시고 청국장 찌개용 참 맛있어요. 그거 넣어서 정말 그 콩맛하고 그 청국장 그 발효된 맛하고 조화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야지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것 같아요. 잠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마지리 공장입니다. 우리 생태마을은 도돈리입니다. 도돈리 그 안에 땅이 15,000평인데 거기서 생산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종교시설에는 이런 장류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마지리 공장 터입니다. 또 그래서 저기가 우리 생산 시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생산시설 용지가 있어요. 용지. 그래서 이제 불법은 안 돼요. 저 자신도 옛날에 천주교 신부들을 많이 봐줬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봐주죠.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는 봐준다고 막 불법을 저지르는 거는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국가 법 지정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들은 또 세금 이런 거 국가 노동청에서 하라고 그러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면은 하라고 그러는 대로 하니까 뭐가 좋으냐?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잘 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도 이제 이게 제조시설이기 때문에 제조시설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세금을 3달에 1억씩 냈어요. 3달에 1억씩. 어마어마하게 낸 거죠. 한 4억 정도 냈죠. 작년에.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정도. 지금 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환경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우리 생태마을은 주문량이 작년보다 훨씬 늘었어요. 작년에 1월, 2월, 3월에 청국장 가루가 2만 개가 나갔는데 올해는 1월, 2월, 3월 아직 마감 안 했는데도 3만 개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만 개면은 1월, 2월, 3월이면은 6억 원어치인데 올해는 1월, 2월, 3월 벌써 9억 원어치가 장이 팔린 거죠.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이 그렇게 많이 팔려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는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느냐면은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 저희가 무슨 뭐 방송에 물론 평화방송에 우리가 홍보가 나가긴 하지만은 일반 세상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하지는 못하. 물론 이제 이 유튜브 때문에 저희들이 규모가 커졌어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튜브를 단순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뿐만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우리 교우들한테 하늘나라의 신비. 제가 이제 한 2주 후 정도에 이제 성서 강의를 또 한 번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서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이 성서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가 도돈리. 저희들이 생태마을이 저쪽인데 지금 이제 카메라에 안 잡히는데 도돈리고 우리 도돈리 한 지금 50호 정도 지금 살고 있죠. 내가 이제 도돈리 사람이에요. 도돈리 사람.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풍수지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기서부터 한번 비춰보면은 저희들이 올라가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산으로 삥 둘러져 있어요. 산으로 삥 둘러져 있죠. 병풍처럼 삥 둘러져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강을 좀 잡아봐. 강이 있죠. 그 다음에 소나무. 요 뒤도 소나무. 이게 이제 역광이라 잘 안 잡힐 때 뒤도 소나무 숲입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풍수지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루 종일 햇빛이 집이 들면은요 행복해요. 그런데 햇빛이 안 들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서쪽을 향해 있다든가 북쪽을 향해 거실이 있으면 우울해요. 그리고 기운이 사실은 그런 집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제조시설 요 부분은 강물에서 나오는 좋은 기, 그 다음에 이 산 둘레에서 나오는 좋은 기, 우주의 좋은 기가 다 여기 안에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가 다른 데하고 맛이 다르다고 그러는 게 물론 좋은 재료를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은 여기 자체의 환경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서울 한복판에서 제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연 안에서
좋은 공기 안에서 오늘은 뭐 공기가 진짜 너무너무 맑고 하늘도 너무너무 예쁜데 오늘 같은 날은 제품의 질이 더 좋은 날이겠죠. 제품의 질이. 그래서 여러분들 장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좀 함께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요 공간이 우리 생태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콩을 삶는 겁니다. 몇 시부터 삶기 시작했지? 7시 반부터 삶았습니다. 아침 7시 반. 자, 지금 11시 반 정도 됐지? 네네.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4시간 됐네. 여러분들, 이 콩을 삶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논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콩을 삶으면서부터 바실러스균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가끔 내가 몇 회사를 알고 있는데 청국장 인기가 좋으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솥이 둘, 넷, 여섯, 일곱 또 총 몇 개지? 20개 솥입니다. 20개 솥. 20개 솥이면은 이 솥을 자, 우리 주임님이 아주 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예. 삶으면서부터 바실러스균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시간, 6시간 정도 되면은 이 콩이 아니고 이미 납두균, 바실러스균으로 꽉 차 있는 완전히 보물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20가마를 삶으려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인건비예요. 인건비 아끼려고 삶지 않고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찌는 사람. 찌는 거는 사실은 뭐 한 1시간 정도면은 10가마 정도 찔 수 있어요. 스테인리스 그런 통 안에. 그러면 일단 거기서 바실러스 균이라든지 납두균 좋은 균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우리 그래서 슬로우 푸드라고 그러죠. 슬로우 푸드. 천천히 가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발효식품은 좋은 거예요. 발효식품은.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삶고 나면은 밑에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일하는 직원들이 일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당연히 힘들죠. 이렇게 섞어주고 주걱으로 해. 그래서 여기는 주로 삶는 건 주로 우리 남자 직원들이 많이 하지? 자매님들도 같이 오, 자매들도. 그래서 이 콩을 보면은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자, 제가 사실 이렇게 수도 없이 먹어본 콩입니다. 예, 와서, 진짜, 이거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거 직접 먹여드리고 싶은데, 맛있다. 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고 다니까 고소한 청국장 가루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먹고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토불이야, 신토불이. 우리 땅에서 난 우리 농산물, 그게 우리 민족한테 맞는 거야. 그래서 뭐 어제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탈리아가 3,000명이 넘었어요. 죽은 사람이. 중국도 3,000명이 넘고 스페인의 올리브가 굉장히 좋은 건데 스페인도 900명 정도가 넘었고 미국이 지금 벌써 200명이 넘었어요. 확진자는 뭐 다 10,000명 다 넘어갔고 우리 대한민국은 확진자가 8,500명밖에 안 되죠. 그런데 왜 우리는 94명인가 돌아가셨어요. 왜 한국은 남들은 1,000명, 2,000명씩 막 죽어나가는데 한국은 왜, 그리고 한국은 또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난리가 나는 것 같이 그렇게 보도를 많이 하죠. 한국은 왜 이렇게
어떤 시모님하고 대화를 할 때 시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아무래도 김치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발효식품인데 된장, 간장, 고추장 많이 먹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 우리 가톨릭 교우들 또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이 많이 홍보를 하죠. 이거 드시라고. 이게 다 면역력 높이는 식품이에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작년 7월 달부터 제가 잠비아 뭐 거의 한 달 갔다 오고 잠깐 쉬었다가 또 미국 좀 갔다 오고 또 잠깐 쉬었다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피정 지도한다고 또 아프리카 갔다 오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사실 청국장 가루를 그동안 거의 제가 매일 밥 숟갈 두 숟갈씩 먹었는데 청국장 가루를 못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계속 좀 변비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변비로 고생을 한 적이 아무리 위암을 수술하고 이래도 변비로 고생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7월 달부터 바쁘다고 청국장 가루를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한 지금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요즘은 이제 티백으로 나와갖고 그걸로 한 번 아침에 한 번 또 한 티백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유 그렇게 일주일을 먹고 나니까 이제 속이 너무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제가 만드는 청국장이지만 이 기적의 청국장이다. 내가 이거 팔아만 먹는다고 정신을 팔고 강의 다닌다고 강의한다고 정신을 팔아갖고 내 소중한 청국장 가루를 못 먹은 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게 집에다가 모셔만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셔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먹어야 돼. 가끔 나한테 그래요. 아, 신부님이 뭐 물건 판다고 그래서 청국장 판다고 그래서 사는 났는데 1년 동안 냉장고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1년 동안 거기 뭐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어야죠. 뭐든지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 기가 막힌 우리 청국장 가루 아침, 점심, 저녁은 너무 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좀 변비가 있어갖고 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데 아침하고 저녁만 먹어도 여러분들 굉장히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일회적으로 먹으면은 제가 보기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먹어야지 효과가 많이 나지 않나. 우리 생태마을은 요즘 매일 10가마씩 삶습니다. 10가마. 매일 10가마씩 삶아요. 이 정말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매일 10가마씩 삶아도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 제 소원이 우리나라 국민들 다 먹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다 먹여갖고 우리나라 국민들 건강하게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먹으면은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저도 영농인이에요. 영농인.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신나게 질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특별히 콩은 척박한 땅에서 자랍니다. 콩은. 그러니까 척박한 땅도 건강하게 활용하고 농사 짓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고 국민들은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죠. 그리스 요거트, 스페인 올리브, 일본의 나또, 인도의 렌틸, 우리나라의 김치가 5대 건강식품이라고 그래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서부터 김치 주문을 무조건 김치를 먹는데요. 김치가 더 동이 났다고 그래요. 그만큼 김치가 좋은 음식입니다. 자, 세계 5대 건강식품 중에 나또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발효식품입니다. 요거트 발효식품입니다. 올리브 발효식품입니다. 렌틸만 콩, 요만한 콩이 있어요. 인도 가보면 요만한 콩을 이렇게 볶아서 먹어요. 요거 빼고는 다 발효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발효식품이 우리 인간한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런데 이 5대 건강식품에 빠진 게 있어요. 발효식품 중에 뭐냐면 청국장이에요. 청국장은 이 발효식품인데 콩이 지금 2개가 콩이잖아요. 인도도 콩, 일본도 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청국장이야말로
낫또는 딱 바실러스균 하나만 넣고 발효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균은 다 죽여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청국장 자체를 그대로 다 모든 유익한 균을 다 살리죠. 우리 직원들이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내용이 참 그 결과물이 참 좋죠. 1g에 바실러스균이 700만 마리, 또 그 많은 경우는 거의 1000만 마리 이상 정도 건강한 균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시험 결과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품, 저는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자신이 있고 자랑스러워요. 어떤 신부님이 구질구질하게 이런 거 들고 다닌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직원들도 정말 물건이 많이 들어올 땐 밤 11시, 12시까지도 일들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여기서 기쁘고 열정적이고 행복하게 일을 합니다. 지금 2달 동안 우리 생태마을 피정객 전부 다 안 받고 문 닫죠. 아마 저같이 이렇게 중소기업 같이 운영하는 분들 지금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생태마을은 지금 힘들지 않아요. 월급 하나도 깎지 않고 사람 하나도 정리하지 않았어요. 직원들 우리 월급 제 생각에는 난 아주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직원들은 어떻게 월급 어떻게 만족해 하는지 모르겠네. 네, 만족합니다. 제가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저는 제 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당에 와갖고 정신만 건강하라고 건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만 건강한다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그 성남의 은혜강, 거의 그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바이러스에 걸렸죠. 그러면은 정신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정신이. 그 소금물을 입에다가 뿌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육신이 건강해야지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장하고 뇌하고 절대적입니다. 장이 안 좋은 사람이 치매에 많이 걸립니다.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치매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장이 튼튼해야만이 마음도 편안하고 정신도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답답할 때 속상해 그러잖아요. 속이 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속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화가 막 났어. 너무너무 지금 신경질이 나. 그 상태에서 밥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체하죠. 이렇게 밥 먹다가 뭔가 좀 찝찝해. 정신적으로 찝찝해. 밥을 먹다가 정신적으로 막 찝찝해. 그러면은 바로 체하거나 설사라거나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정신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운동 많이 하시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손가락 요것만 테레비 보면서 30분만 요 손가락을 주물러 주면은 그 딱 보면 아파요. 아픈 소상점 이런데 이게 추억을 관장하는 손가락이에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고 옛날이 막 그러면은 요 손가락을 누르면은 옛날 생각이 덜 납니다. 그리고 내 장이 안 좋다 그러면 손가락을 계속,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계속 만져주셔야 돼요. 손가락 끝을, 손톱 끝 사이를 계속 만져주시면은 요것만 해도 면역력을 세우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기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제 청국장을 다 띄워갖고 띄운 청국장으로
요거를 이제 말리는 겁니다. 예, 말려야만이 우리가 분쇄를 할 수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게 뭐 아주 정말 1차적이죠. 1차적. 우리 육체 노동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긁어서 이제 진이 이제 막 묻어나죠. 지금 다 이저 색깔이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진. 예. 이 잘 떴다라는 모양을 많이 하죠. 완전히 이제 기계네, 기계. 진이 쭉쭉쭉쭉 지금 서로 연결돼 있죠. 예. 예, 저희들이 열풍 건조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예, 요런 게 11개가 있습니다. 11개. 그냥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청국콩을 건조를 해서 건조한 상태를 또 말린 거니까 그 다음에 분쇄를 해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요게 참 아주 중요한 거에 몇 시간을 띄워갖고 어떻게 건조하느냐에 따라서도 고소한 맛이 나느냐 고소하지 않는 맛이 나느냐가 결정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은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바로 건너편에 천동리가 우리 김익균, 김병현, 김삿갓 시인, 방랑시인 아들이 살던 동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CCBB 잘 보셨어요? 참 기가 막히죠. 천재죠, 천재. 그 20살 때부터 거의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할아버지 과거 시험에 할아버지 뭐 엄청나게 비난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 비난한 사람이 역모를 꾸몄다고 그래갖고 비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그렇게 비난한 글을 써서 장원 급제, 국가 급제는 아니지만 지역 급제가 돼갖고,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모든 걸 내던지고 삿갓 하나 쓰고 전국을 방랑했던 김삿갓 시인의 시시비비를 어제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시를 참 얼마나 그렇게 할아버지를 비난했던 자신이 부끄럽고 자기의 신분에 대한 고통, 그 글을, 그리고 떠돌아다니면서 인생을 이렇게 느끼는 그 고통이 이 시가 너무 표현이 잘 돼 있어. 조금 긴데 그냥 제가 어쨌든 멋있게 한번 신앙송을, 그래도 제가 문인이니까 한번 황금찬 씨가 참 멋있게 신앙송을 했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자, 제목은 난고 평생시. 참 고통스러운 평생의 시라는 뜻이죠. 새도 둥지가 있고 짐승도 굴이 있건만 내 평생 돌아보니 너무나 가슴 아파라. 집신의 대지팡이로 천리길 다니며 물처럼 구름처럼 사방을 내 집으로 여겼지. 남을 탓할 수도 없고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어. 섣달 그 몸엔 서글픈 마음이 가슴에 넘쳤지. 초년엔 즐거운 세상 만났다 생각하고 한양이 내 생장한 고향인 줄 알았지. 집안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렸고 꽃피는 장안 명승지에 집이 있었지. 이웃 사람들이 아들 낳았다 축하하고 조만간 출세하기를 기대했었지. 머리가 차츰 자라며 팔자가 기박해져 뽕나무밭이 변해 바다가 되더니 의지할 친척도 없이 세상 인심 박해지고 부모 상까지 마치자 집안이 쓸쓸해졌네. 남산 새벽 종소리 들으며 신끈을 맨 뒤에 동방 풍토를 돌아다니며 시름으로 가득 찼네. 마음은 아직 타양에서 고향 그리는 여우 같건만 울타리에 뿔 박은 양처럼 형세가 궁박해졌네. 남녘 지방은 옛부터 나그네가 많았다지만 부평초처럼 떠도는 신세가 몇 년이나 되었던가. 머리 굽실거리는 형세가
어찌 내 본래의 버릇이라야만 입 놀리며 살 길 찾는 솜씨만 가득 늘었네. 이 가운데 세월을 차츰 잊어버려 삼각산 푸른 모습이 아득하기만 해라. 강산 떠돌며 구걸한 집이 1000만이나 되었건만 풍월 시인 행장은 빈자루 하나뿐일세. 천금 자재와 만석군 부자 후하고 박한 기풍을 고루 맛보았지. 신세가 궁박해져 늘 배간시 당하고 세월이 갈수록 머리 휘어져 가슴 아프네. 마지막 구절이 기가 막힙니다. 돌아갈래도 어렵지만 그만둘래도 어려워. 중도에 서서 며칠 동안 방황하네. 예, 우리 김삿갓 시가 참 좋은 시가 참 많아요. 우리 생태마을 앞이 그런 사연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우리 어제 오늘 우리 김삿갓 시를 읽어 드렸습니다. 집에 머무시면서 좀 답답할 때 시집 하나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멋있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그제 우리 3월 19일 이용삼 신부님 축일이라고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신학교 때 아침에 그때는 참 폼을 많이 잡았어요. 아침 식사 끝나고 그 한 20분 30분 짬 있는 시간에 둘이서 녹차 탁 우려갖고 우리 이용삼 신부가 한수 시 낭송을 하면 제가 또 받아서 시 낭송 한번 하고 그렇게 주고받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답답하게 있지 마시고 시집 아마 분명히 하나씩 있을 거예요. 시집 하나 꺼내갖고 한번 멋있게 한번 낭송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아주 그 시간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구질구질하다는 이 말이 가끔 떠올라요. 저의 신혼의식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당당한 사죄, 행복한 사죄,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 이런 것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은 주일날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